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418페이지 가볼까요? 418페이지. 우리 이제 요 교재로 이제 하는 첫째 주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제 교재 가지고 이제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본 진도 첫 시간이니까 좀 개요적인 얘기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도 계시고, 이번 주에 오신 분도 계시니까, 오늘 이 얘기 좀 할게요. 일단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울 학습 내용들은 조세 개념 분류 용어인데,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부동산 세법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 세법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부동산 세법은 1차 과목입니까? 2차 과목입니까? 2차 과목이다. 2차. 얘는 우리 세법이 몇 문제가 나올까요? 얘는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담은 덜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16문제를 잘 보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다 하더라도 또 얘랑 같이 붙어 다니는 과목이 있어요. 바로 24문제가 나오는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점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사항을 다루는 법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기 업무, 등기라든가 아니면 빵빵 대장,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등기는 등기부등본이고, 대장은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토지 대장 들어보셨죠? 토지 대장. 현덕지구에 토지 대장이 있느냐, 그렇죠? 건축물 대장,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하고 합쳐서 40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문항수가 적은 대신 얘랑 결합이 돼서 점수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효율적으로만 하시면은 고득점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 합격권에 들어가는 데는 여러분들 지장이 없다. 잘만 하시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공법이나 민법 이런 것들은 그 과목을 망쳐버리면 꽝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면에서. 근데 요 세법이 16문제이긴 한데 요즘 들어와서 1차에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에 보면 부동산 학개론. 자, 학개론에 요 문제가 세법 문제가 꼭 한 문제씩 출제가 요새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랬고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1차 과목의 내용에 2차 내용 문제를 같이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1년 동안 고생하시겠지만 1차하고 2차를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점이에요. 왜냐면 2차 내용을 1차에 내버리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내가 1차만 준비해버리면 요 2차에 나오는 내용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배운 이제 공법 문제가 내용이 요 개론의 2년 전인가 3년 전에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4문제가. 그러니까 이 학개론에 자꾸 이제 다른 과목의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요 1차, 2차가 서로 보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서로.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세법은 공교롭게 16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몇 문제가 된 거예요? 17문제가 된 거예요. 17문제. 자, 그래 무시 못할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세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합격하시고 중개 활동을 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세법이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세법입니다. 그렇죠? 중개하면은 이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갖다가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못하고 합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 가서는 이제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세법은 어떤 거를 배우는 거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취득할 때는 당연히 어떤 세금을 내요? 취득세. 자,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가 가장 먼저 오는데 이게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2문제에서 한 3문제까지도 출제됩니다. 올해는 한 2문제 정도 등록명령상 결합이 돼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보통은 2-3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요 취득한 거를 취득했다는 게 뭐냐? 분양을 받았다거나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든가 자 그런 등의 취득을 하면은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근데 이 취득한 거를 이제 우리가 요 등기부에다 기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등기부에 이제 기록을 했죠. 그러면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하면 내는 세금이 바로 뭐냐? 등록. 자, 부동산 취득 사실을 등록하도록 돼 있거든요. 등록하시죠? 우리 주민 등록돼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 주민 등록. 부동산도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하고 면허를 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거의 한 세 문제 정도 출제됐어요. 출제 많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재산세. 그럼 이거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그럼 뭐 재산이라는 게 뭐예요? 땅을 갖고 있거나, 그렇죠? 건물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내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재산세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지금 재산세 여기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 가을. 본인이 좋아하는 계절 말고. 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5월, 6월. 5월은 이제 종합소득세 납부달이에요. 네. 7월과 9월이에요. 7월과 9월이에요. 7월과 9월. 여름하고 가을에 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이제 출제를 합니다.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요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그 과다 소유를 억제하고자 받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럼 이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 내는 건데 이건 재산세 내용을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랑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 마치 취득세를 알면 등록면세를 이해하듯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역시 재산세도 중요한 세목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임대예요, 임대. 그럼 임대하면은 임대소득세를 우리가 냅니다. 임대소득세를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임대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소득세를 우리가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대라는 것은 뭐 상가를 임대한다거나 집을 임대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요거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팔아요. 팔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낸다.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문제는 5문항에서 한 7문항 정도 출제가 돼요. 네, 5문항에서 7문항 정도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많은 출제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거 다 합친 세금보다도 양도세가 제일 많거든요. 뭐 이거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오지만 얘는 뭐 몇천만 원 다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또 나중에 중개 현장 가보면 또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봐요. 이 파트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우리가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었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런 세금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걸 우리가 지방세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세. 그럼 지방세니까 이거는 어디다 갖다 내는 걸까요? 시군구청에다 내는 거죠. 평택시에다 갖다 내는 거예요. 안성시청에 갖다 내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시군구세라고 그래요. 시군구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소득세, 종부세와 양도세. 요거는 뭐냐면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거예요. 세무서에다가. 자, 요거는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국세라고 합니다. 국세니까 이거는 세무서에다가 갖다가 납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런 식의 원리로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하고 국세를 우리가 합쳐서 지방세하고 국세를 이제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여기 보시면 조세. 요걸 조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조세.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그러면 이런 조세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조세는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이 조세인 국세나 지방세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 이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납세매 성립확정 소멸인데, 그러면 이 부동산 세법을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 뭐 어제 공법, 뭐 민법 들어보셨겠지만은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대부분 학계론 빼놓고는 다 법이에요, 법. 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 공부, 법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 얘기인데요. 일단 우리가 영어를 잘 하려면은 문법을 많이 알아야 돼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문법 잘 몰라도 대충 단어만 알아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법도 여기 보시면 용어. 이 용어를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용어. 그러면 어제 배운 공법도 마찬가지고 용어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의 의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11월하고 12월 달에 해야 될 공부는 뭐냐면 뭐 세금으로 따지면 세율이 몇 프로다. 며칠 내에 신고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어를 익히는데 빨리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용어만 내가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책을 볼 때 책이 읽혀져요. 근데 용어가 이해가 안 되면 책이 안 읽혀지는 거야. 그래서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수님, 대부분 좀 수업을 이렇게 들을 때 보면은 아니 교수님들 수업을 들으면 대충 알겠어. 처음 듣는데도 대충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집에 가서 책만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강의할 때는 저희는 이 법을 해석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해석해서. 그렇죠? 우리가 마치 사주풀이 하듯이 사주에 뭐 한자 막 써놓잖아요. 이게. 그럼 사주 한자 써놓으면 우리 모르죠. 그게 뭔지. 뭐 화가 어떻고 토가 어떻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역학자가 이제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런 법률 용어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이해가 돼요.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근데 혼자 집에 가서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왜? 이게 전문 법률 용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주안점을 두실 거는 이런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 그런데 세법은 세법의 용어가 따로 있고 민법은 민법의 용어가 따로 있고 다 다릅니다. 어제 공법 뭐 여러분들 뭐 들었을 때 어려웠다. 그게 뭐냐? 왜 그러냐? 일단 용어가 어려운 거야, 용어가. 그렇죠?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야, 뭐. 그렇죠? 용도 지역이 어떻고 뭐 국토의 계획, 뭐 어떻게 뭐 국토계획 이런 거 배우지 않으셨나요? 뭐 국토의 계획. 그럼 계획적으로 짜면 되지. 그거가 나오면 뭔 소리야? 근데 계획을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렇죠? 이제 막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뭐 도지사가 뭐 하냐, 뭐 시군 구청, 뭐 도지사가 하든 시군도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막 그런 걸 내가 물어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법률 용어를 이해하시는데 좀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 이번 인문과 기초 강의는. 그래서 기초 강의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세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제 418페이지가 되겠죠. 418페이지.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조세 개념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어요. 네. 일단 조세는 조세란 말, 그러니까 이 조세란 말도 우리가 법률 용어입니다. 이것도 법률 용어예요. 근데 조세란 말보다는 우리는 세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세금. 세금이다. 텍스, 세금. 그렇죠? 네. 그럼 이 세금을 걷는 주체는 이 자료에 보다시피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네. 그럼 국가는 어딜 말해요? 세무서를 말하는 거고 지자체는 시군구청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거니까 이건 이제 국세라고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에다 갖다 내는 거니까 얘는 지방세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간혹가다 이 세금이 국세냐 지방세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충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국세의 지방세예요. 얘는 지방세로 시군구세다. 이 정도는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뢰인들이 여러분이 중개할 때 와가지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사장님, 그나저나 이거는
평택시청 가야 되는 거야? 평택세무서 가야 되는 거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두 군데 다 가보시죠. 아유, 저도 헷갈려서 그래요. 두 군데 다 가보세요. 네? 그러면은 세무서도 갔다가 시청도 갔다가 그럴까봐 적어도 공인중개사가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취지에서 시험에 낸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 임대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 이런 세금은 어디다 갖다 내는 거예요?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거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국세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왜 걷는 거냐? 근데 왜 걷는 거냐? 자, 말이 좀 어려워요.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서. 재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재정. 네. 재정.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납세자, 세금을 낸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는, 납세자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그럼 이 납세자가 개개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도로죠, 도로. 그렇죠? 자, 그럼 이런 막대한 예산을 뭐 이 사람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금으로 하는 거지. 이게 재정인 겁니다. 아니면 이제 이런 공원, 공원을 만들어준 거죠, 공원 같은 거. 그렇죠? 요즘은 이제 공원에다가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래도 뭐 우리 평택이나 이런 데는 좀 낫지만 서울이나 인천 같은 데는 워낙 인구 밀집도가 강하다 보니까 공원 주변을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더라고. 그러면 공원을 지하 주차장을 파가지고 공원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적의 그 지하를 파면은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재정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려면 이런 거를 이제 걷어가지고, 세무서도 국가도 써야 되고, 지자체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납부하는 방법이 좀 중요해요. 납부하는 방법. 자, 납부하는 방법은 일단은 부동산으로 낼까요? 보통 돈으로 낼까요? 돈으로 내겠지? 일단 돈으로 내지 않겠어요? 돈으로 내야지. 그럼 돈으로 내는 것을 무슨 납부라고 할까? 돈으로 내는 것을. 네? 금전? 현금 납부라고 하지 않아요? 현금? 그렇죠? 현금. 근데 이것이 법률 용어로는 금전이라고 해요. 금전. 맞아요. 금전.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금전.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용어에서는 현금이라고 하잖아요. 현금으로 세금 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률 용어에서는 금전이라는 단어를 써요. 금전. 근데 이 금전이라는 단어는 민법에 나오는 용어예요. 금전을 수수하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가 아닌 이런 단어를 막 섞어 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런 단어를 내가 이제 해석하는 거가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한 번 들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두세 번은 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세금은 납부하는 방법이 일단은 금전. 금전이 이제 현금인 거죠? 금전이 현금이다. 현금 납부. 그럼 이거는 이제 현금 맞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5만 원권. 그다음에 카드 결제 될까요? 카드 결제? 카드 결제 돼요, 카드 결제. 요즘 카드 결제가 돼요, 카드 결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우리 편의점 가면은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 돼요. 근데 포인트 결제. 포인트 주긴 줘요, 포인트. 이게 세금 성실 신고를 하면 포인트를 줘요. 또 포인트를 쓰는 거야, 조금씩.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홈택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전이 안 되면 이제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 자, 재물로 낸다 이거죠. 재물로. 이런 재물로 내는 건데 어떤 이게 25회 때 나왔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배우시는 이 세금들이 다 부동산은 물납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세목 중에는 유일하게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해요. 재산세만. 여기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뭐만 물납이 가능해요?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해요. 재산세만. 네. 그러면 이제 물납이니까 뭐예요? 땅. 이거 땅이죠? 그렇죠? 그러면 안성에 있는 내 임야로 내는 거야. 전세 돈 많이 나오면은. 아니면 이제 건물로도 이제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물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뭐 별 마디 안 했는데 벌써 뭐 금전 납부, 분할 납부, 물납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단어가 막 쏟아 나오는 겁니다. 그럼 분할 납부가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분할 납부는 어떻게 내는 걸까요? 나누어 내는 거죠. 나누어 내는 거죠. 나누어 내는 것이 분할 납부예요. 분할 납부. 그러면은 우리 여기 보시면은 취득세는 분할 납부가 되느냐? 취득세는 분할 납부가 안 돼요. 등록물에서도 분할 납부가 안 돼요. 재산세는 분할 납부가 돼요. 임대소득세, 양도세 얘도 분할 납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얘도 분할 납부가 돼요. 근데 취득세하고 등록물세는 분할 납부가 안 됩니다. 네, 이런 걸 이제 시험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분할 납부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시고 분할 납부가 되는 세목의 종류를 외워야 되는 문제는 나중에 외우시면 된다 이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래요. 아니 교수님 용어를 이해를 했는데요. 왜 문제가 안 풀리죠? 문제가 안 풀리지. 분할 납부 용어는 이해했는데 분할 납부는 되는 세금의 종류를 외우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런 걸 물어본다고. 근데 일단 1단계는 내가 용어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418페이지. 조세 정의. 자, 조세 정의의 조세 특징입니다. 자, 특징 보시면 1번 밑줄. 과세 주체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누가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러면 국가가 거두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국세라고 하는 거고 지자체가 거두면 지방세를 하는 거죠. 자, 관련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조세의 목적은 밑줄. 조세의 목적은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 자, 굵은 글자만 밑줄 쳐놓으세요. 그럼 재정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 도로라든가 공원을 만든다거나 철도를 뭐 연장한다거나 이런 막대한 예산을 재정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거는 거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가로 3번에 조세는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반대급부. 반대급부란 말 아시나요? 반대급부가 기브 앤 테이크. 반대급부가 없이 부과된다라는 말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다 이거. 기브 앤 테이크가. 그럼 기부만 있죠. 기부만 있지 테이크는 없는 거예요. 테이크는 없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세금을 100만 원 내면은 1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뭐 선물로 주느냐? 그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금은. 그렇죠? 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조세는 법률에 규정하는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가 누구냐?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가 아까 방금 봤던 납세자입니다. 납세자. 납세자를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때 과세 요건이라는 게 뭐가 있냐? 보니까 참고란을 보니까 과세 요건은 몇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 따라서 볼까요? 납세무자. 두 번째, 과세 대상. 세 번째, 과세 표준. 네 번째, 세율.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럼 이런 단어를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럼 납세무자는 누가 낼 거냐? 과세 대상은 세금을 부과할 대상물.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 금액. 세율은 먼저 아시겠죠? 프로테이지. 그렇죠? 자, 이따도 말씀드린 거예요. 다만 이런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 반드시 세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법에 근거해서 부과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부과할 때. 자, 이거는 이런 것을 우리는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주의? 조세 법률주의. 조세 법률주의라고 그래요. 조세 법률주의. 조세 법률주의.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법적인 절차에 따라 부과하자. 이것을 조세 법률주의라고 그래요. 조세 법률주의.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금을 뗄 때 뭐 우리한테 물어봐요? 알아서 다 떼지 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이 있죠. 납세모자, 대상, 표준. 요 용어 있죠? 예, 용어는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8번 별표시, 예, 가로 6번 별표시.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말 어려워요. 네.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라는 것은 무슨 납부가 원칙이다? 지금 말한 대로 무슨 납부가 원칙이다? 그렇죠.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그럼 현금, 금전이라는 것은 실제 현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카드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문장의 밑줄이에요. 현행세법은 찾으셨죠? 현행세법은 지방세 중 재산세와 국세 중에서 상속세에서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아, 지방세는 재산세가 물납이 되고 그 다음에 국세는 상속세만 물납이 되네요. 그런데 상속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둘 건 재산세야, 재산세. 그렇죠? 그럼 거기 용어 설명돼 있죠. 물납하고 분할납부. 그 용어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시험에 한번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25회 때 나왔던 분이 25회 때. 자, 그럼 25회 때 한번 볼까요?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 이제 용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일단 돼 있으시면 돼요. 물납은 금전 대신 다른 것으로 내는 거, 부동산으로 내는 거, 분할납부는 나눠 내는 거. 일단 우리 11, 12는 요 단어만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요것만 알아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리죠. 왜냐면 이제 요것까지 이해를 했어. 그런데 둘 다 가능한 세금은 뭐가 있냐. 그럼 이제 이 세목에 그런 것이 있는지를 내가 암기가 돼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나마 지금 우리가 배운 거에는 물납이 되는 세금은 재산세, 상속세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시험 범위에 분할납부가 되는 것은 재산세, 뭐 양도세, 종부세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방금. 그렇죠? 그럼 다 되는 건 뭐밖에 없냐? 재산세밖에 없어요, 재산세. 왜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납이 안 되거든요. 응?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취득세부터 얘네들은 물납이 안 돼요. 유일하게 되는 건 재산세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내가 다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이제 리을이 전세 도시부 지역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이렇게 외워야지만 문제를 푸는 거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물납하고 분할납부가 무슨 뜻이다. 그거까지만 우리 숙지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아, 이렇게 용어를 알아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구나. 그렇잖아요. 실제.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는 우리가 조세의 개념을 배운 거죠. 그래서 과세 주체. 과세 주체는 누구하고 누가 있었어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죠. 네, 그럼 국가가 되면 국세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지방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었죠. 목적. 세금 왜 걷는 거예요? 걷는 이유가 뭐예요?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이야.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네. 그 다음에 특징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원칙은 무슨 납부가 원칙이다?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근데 금전 형태로 못 내면 예외적으로 물납도 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반대급부가 없다. 100만 원 내면 100만 원만큼 백업해 주는 것은 따로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뭐라고요? 조세 법률주의. 예,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납부할 때는 이제 금전 납부 원칙이고 안 되면 물납이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 내용 뭐 여러분들이 보고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조세 분류 가지고 할 테니까요. 조세 분류는 우리 교재 420페이지부터 출발해서 뒤에 내용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미리 쉬는 시간에 찬잔 마시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